부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자의 이제 생활 습관을 찾아가죠. 뭐 신혼 때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서로 같거나 비슷하다가 이제 5년, 10년, 한 2, 30년 지나면 서로 다른 시간에 자게 됩니다. 뭐 일하고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할 일이 있어서 늦게 자는 경우도 있고요. 뭐 서로의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을 존중해주는 측면도 있고요. 이유 다양하죠. 미국 조사기관 토커 리서치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부의 취침 시간 격차가 적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에 자는 부부일수록 결혼 생활 만족도가 좋다는 거죠. 조사 결과 부부가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날은 일주일에 평균 3일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연구진은 취침 시간을 서로 맞출수록 부부 간 정서적 유대와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면 습관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취침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대화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뭐 이런 경우 많죠. 먼저 자. 나 이거 좀만 하고 더 잘게. 뭐 이럴 때 많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 따로 국밥이 된다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는 조금씩 멀어질 확률은 있지 않을까,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판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만났던 건강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브랜든, 당신의 몸은 극도로 피곤해요. 당신은 세포 속의 피로를 숨겨왔어요. 당장 쉬면서 회복해야 해요. 피로가 사라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말아요. 당신 몸이 당신을 멈추게 할 거예요. 브랜든 베이스의 치유, 아름다운 모험 중의 일부인데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쉬는 법도요, 일하는 법처럼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터득해야 합니다. 요즘에 러닝, 달리기가 인기잖아요. 뭐 추워서 못 달렸는데 이제 따뜻해지면 엄청 또 달리시겠죠. 근데 뭐 다른 사람 다 달린다고 해도 달리기가 나와 맞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줄넘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줄넘기가 사실 정말 생각 그 외로 참 효과가 좋은데 인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달리기와 운동 효과가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부분도 있대요, 이 줄넘기가요. 그리고 또 굳이 집에서 어디 멀리 안 나가고 집 근처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줄넘기를 10분 하는 것이 30분 동안 달리는 것만큼 전신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일단 줄넘기 어떤 게 좋을까요? 점프하는 과정에서 발바닥도 자극되고 근육이 빠르게 이완하고 수축을 반복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요. 도약과 착지를 반복하면서 엉덩이와 다리 근육을 사용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하체 근육도 키울 수 있고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되니까 균형 감각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또 달리기 하듯이 두 발을 번갈아 가면서 뛸 수 있죠? 그러면 열량 소모도 빨라져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야, 이거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또 뛰면서 뼈에 적당한 자극을 줘서 골밀도를 높이는 데 좋다는데요. 실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대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하루 20분씩 줄넘기를 한 그룹의 골밀도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우, 골밀도까지? 연구팀은 줄넘기를 통해서 반복적인 그 충격이 뼈에 스트레스를 가해서 뼈 자체를 재형성하고 오래된 조직을 흡수해서 새로운 뼈를 더 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뼈를 강화시키는군요. 네, 줄넘기 뭐 언제든 쉽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또 건강을 위해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방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눈 밑이 막 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마그네슘 하면 그래서 이제 눈 밑 떨림 없애는 데만 효과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마그네슘 우리 몸에서 눈 밑 떨림 외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필수 미네랄이래요. 그래서 근육, 신경 기능,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결핍되면요, 뭐 눈밑 떨림 외에도 피로, 근육경련, 불면증,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쉰 것 같은데 계속 피곤하거나 이유 없이 막 불안해지거나 그런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래요.
몸속에 마그네슘이 충분하다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된답니다. 또 세로토닌, 도파민 합성에도 관여해서 기분을 안정시키고 혈관도 이완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대요. 야, 마그네슘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죠. 또 심혈관 건강에도 좋대요.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 보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섭취한 사람보다 심장병 발병 위험이 1.8배나 컸다고 합니다. 물론 뭐 뭐든지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 시금치나 호박씨, 아몬드, 현미, 두유, 요거트, 바나나, 아보카도, 무화과 등등에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시간은 없고 잠은 줄여야 되는데 최대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 시험 전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전날 일찍 자고 시험 당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바로 시험 보러 가는 게 맞을까? 뭐가 더 좋지? 왠지 시험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가면 그게 시험 때 바로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뭐가 좋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제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수면 연구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낮 동안 학습할 때 활동했던 뇌 영역이 잠자는 동안에도 다시 활동하는 것을 알아냈잖아요. 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학습한 내용을 뇌가 잠을 자는 동안에 다시 되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잘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내가 자는 동안 복습할 수 있도록 시험날 아침보다는 전날 밤에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반대로 했었네. 하지만 더 좋은 건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방언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아갑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삶의 연쇄 속에서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신영복의 처음처럼 중에 1부인데요.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바라보면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많죠. 또 나의 사소한 말과 작은 행동에도 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올바른 자세, 배움의 자세는 마음에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탈모로 걱정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죠. 뭐 탈모 막기 위해서 샴푸도 바꾸고 약도 먹고 하는데 이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탈모 유발 생활 습관이 있을 텐데 그걸 고치는 것도 중요하대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탈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대요. 머리카락의 95%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탈모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을 뺄 때 빼더라도 단백질과 영양은 지킬 수 있는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요. 역시 염색이죠. 염색. 기본적으로 염색과 탈색은 모발의 구조를 유지하는 화학결합을 파괴해서 머릿결을 약하게 만드는데요. 반복될수록 모발이 푸석해지고 쉽게 끊어집니다. 염색 간격을 좀 충분히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말리지 않고 살짝이라도 젖은 상태로 그냥 잠드는 겁니다. 젖은 상태는 당연히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두피염, 모낭염이 생기게 되면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탈모 유발 습관이 없는지 항상 좀 체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에 건강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확실히 많아졌잖아요. 그 중에서도 암 발생률이 이제 주변에서 높아지다 보니까 식단, 뭘 먹어야 될지 건강식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암 예방을 위해서 크게 딱 2가지만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2가지, 뭘 조심해야 될까요? 바로 가공육과 알코올이래요. 알코올, 술이죠. 안 좋은 음식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공육과 알코올을 대표적으로 꼽은 건데요. 가공육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햄, 베이컨, 핫도그, 뭐 페퍼로니 등등이죠. 나트륨, 첨가물들이 많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생길 수가 있대요. 특히 대장암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도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데요. 서울의대 강대희 교수와 중앙대 신상화 교수 연구팀이
고기와 가공육, 술 등의 대장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술이 가장 위험했다고 해요. 소주 석 잔 정도의 양인 하루 30g 이상 술을 마시면 대장암 위장이 64%나 올라갔고요. 결장암, 직장암 위험까지도 커졌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가공육 그리고 알코올 이미 또 이렇게 먹는 게 습관이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잘 개발하는 연구원들의 특징을 조사했대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그들의 모든 습성을 조사해 본 결과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마주치는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다른 부서 사람들과 이런저런 재미있는 잡담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다양한 생각을 접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생각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뭐 모두 이런 행동을 해서 다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하던 우리의 루틴, 그런 습관적인 행동을 깨고 가끔은 좀 새로운 상황에 놓이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도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활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르는 사람과 잡담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힘든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죠. 혹 오늘 하루가 힘들다면 그건 좋은 날이 오고 있다는 거니까 힘내요. 나도 당신도. 윤서원의 그렇게 길은 항상 있다 중에 일부인데요. 이제 멀리서 봄이 오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 겨울을 잘 견디고 나면 다시 봄이 찾아올 겁니다. 보통은 10대, 20대는 건강하고 30대도 잘 관리하면 좋은 상태, 건강 상태 유지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40대 접어들면 뭐 하루가 다르게 좀 달라요. 예전과는 다른 몸 상태 느끼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없었던 몸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날 때마다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길 때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해요. 어떤 변화일까요? 예를 들어 몸이 갑자기 2주 이상 이전과 다르게 너무 피곤하다. 왜 그러지? 갑상선 이상이나 만성염증, 심하면 암 등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하고요. 갑자기 체중이 몇 개월 안 돼서 10% 정도 빠졌다면 갑상선이나 당뇨, 뭐 여러 감염, 또 암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전에 없었던 가슴 통증, 복부 통증, 등의 통증 같은 게 오면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담낭염, 암 등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또 병원에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억력입니다. 기억력이 확실히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비타민 결핍, 갑상선, 뇌질환까지도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네요. 네. 전문가들은 20, 30대, 10대까지는 몰라도 한 40대부터는 예전과 다른 몸 상태의 변화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조언하네요.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생활이 정말 불편하고 힘들죠. 걷기도 힘들고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치료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꼭 그렇지는 않대요.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도 관절염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절염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증을 줄일 수 있는 항염 효과가 있는 식단으로 구성을 해서 섭취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대요.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식물성 식품 위주로 먹는 거래요. 예를 들어 한 개의 접시로 봤을 때 접시의 반을 채소 등 질 좋은 채소와 과일로 채우고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콩이나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고 또 나머지 1은 현미나 귀리 등 비정제 곡물로 이렇게 채우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까지 추가하면 정말 영양소 균형에 잘 맞는 식단이 되는 거죠. 이런 식단으로 먹으면 체내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만성 염증들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관절염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런 식단은 이제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이제 보완책인 거죠. 네,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이제 동시에 약물 치료, 운동 등을 또 병행해야 치료 효과는 클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자방을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잘 자다가 갑자기 움찔할 때가 있죠. 뭐 본인이 그런 걸 느낄 때도 있고 남이 움찔하는 걸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책상에서 자다가 팍 막 갑자기 이런 걸 수면 놀람증이라고 한다는데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꿀 때 이렇기도 하지만 이런 꿈을 안 꿀 때도 발생하는데요. 평소에 피로가 극심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이 긴장 상태를 자꾸 유지하려고 해서 수면 중에 근육 이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놀라서 깨게 되는 이런 증상, 수면 놀람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발생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커피를 섭취해서 뇌를 각성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도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증상을 뭐 가끔 경험하는 건 건강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자주 겪는다면 혹시 질병은 아닌지까지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이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랄프 waldo 에머슨의 스스로 행복한 사람 중에 일부인데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 좋은 건 아마 어디 멀리 안 보이는 데 있을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좋은 것도 가까이에 분명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리프레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바라볼 때 기존의 틀을 바꿔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아침에 알람이 안 울려서 늦게 일어났다면 아, 최악이네. 오늘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아유, 덕분에 늦잠 자서 피곤이 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현실은 안 바뀌잖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면 덕분에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네. 완전 긍정의 마인드죠. 버스를 악하게 놓쳤다면 다행히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차분히 회의를 준비할 수가 있겠네. 이런 게 리프레이밍이라는 겁니다. 좀 틀을 바꾸고 새롭게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일상이 열리고 정신 건강에도 좋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로 생각하려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어떤 어렵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연습 많이 해보시고 네, 행복한 삶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이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통념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는 결혼 만족도가 결혼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굳어졌는데 최근의 통계와 논문을 종합해 보면 결혼 생활, 그러니까 부부의 만족도는 결혼 생활 내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초 불만족도가 높은 부부 대부분은 평균 4년 이내에 이혼을 했고요.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는 만족도 변화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전에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고스펙일수록 눈이 높다 보니까 결혼에 부정적일 거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의 결과를 보면 대졸 이상 여성은 상대적으로 결혼 의향이 부정적이고 실제 결혼 확률도 낮게 나오긴 했지만 전문직이나 관리직 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결혼 의향도 높았고 실제 결혼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혼에. 결혼율, 출산율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고용이 더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들이 더 많아져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말이 있죠. 한 번의 큰 행복보다는 작은 행복이라도 자주 경험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평범한 것 같은 우리 일상을 즐기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혼자서 햇살을 맞으면서 산책하는 것, 친구들과 만나 밥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것, 샤워를 하고 피부에 닿는 따뜻한 물줄기를 또 느끼는 것,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등등.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행복은 이 사소한 일상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커피 한 잔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가 뭐 커피 믹스나 인스턴트 커피 이렇게 좀 타 먹을 때 스푼이나 막대가 없어서 커피 믹스 이렇게 봉지로 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조언해요. 조심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커피 믹스 봉지를 뜯을 때요, 인쇄면에 코팅된 필름 부분이 벗겨질 수가 있대요. 근데 그 벗겨진 부분을 가지고 뜨거운 커피를 젓게 되면 포장지에 인쇄된 성분이 녹아서 커피에 섞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야, 급할 때는 이렇게 먹었는데, 네,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뒷면으로, 네, 그 찢겨진 부분으로 젓는 게 아니라 뒷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스푼으로 꼭 저어 먹든지, 뭐 그렇게 막대가 없으면 안 먹든지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방을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새겨두어야 할 두 가지의 말. 관직에 있을 때 명심해야 할 말이 두 가지가 있다. 공정하면 판단이 현명해지며 청렴하면 위험이 생긴다. 가정에서 명심해야 할 말이 두 가지 있다. 용서하면 감정이 평온해지고 검소하면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 한용운의 책은담 중의 일부인데요. 밖에서는 공정과 청렴, 집에서는 용서와 검소. 기억해두면 좋겠죠. 당연히 실천이 더 중요할 겁니다.